해체는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받고 있다. 그러면 신뢰가 안 되면 총 받는 월세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15만 원. 215만 원 받고 있는 거고, 우리는 또 대출을 받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외모와 목소리에서는 누구보다 현금이 넉넉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선생님도 그 물건마다 다 대출이 있는 거. 네. 거기서 원금 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자까지 제외하면 순 월세는 얼마를 받을까요? 순 월세는 총 70만 원. 총 70만 원. 네. 왜냐하면 네. 작가님, 저는 거기에 제 돈이 들어간 게 청소도 안 했어요, 작가님. 네? 벌레 많아요, 바닥에. 네, 제 가방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몇 번째 물건인가 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선생님의 몇 번째 물건이죠? 네 번째요. 네 번째 네. 낙찰 받은 물건이고, 선생님은 원래 부동산 경험은 꽤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애완, 고민 누구보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1년 좀 넘었어요. 거의 1년이 넘는 네. 시간 만에 뵙게 된 것 같은데, 선생님 그동안 또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셨는지 그건 이따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 중에 묻고 싶었던 게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어려웠던 시절, 지금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어려웠던 시절도 있으셨다고. 지금도 어려워요. 그 삶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한번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위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인천 부평구 부평동인데, 부평시장 있는데. 인천의 부평, 네.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빌라로 월세를 늘려가는 우리 현금 흐름 투자자들한테는 거의 인천의 강남에 해당하는 곳이 이 부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 네 번째 낙찰받은 물건이고, 지금까지 받는 것도 이따가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네. 여쭤볼 건데,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작가님 수업을 2023년도 여름에 들었고요. 근데 시간 금방 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네. 제가 지금 사는 데는 인천 송도. 인천의 진짜 강남 살고 계시는 거고. 네, 살고 있고, 지금 일하는 데는 조그만 개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77년생이니까 제가 47인가 8인가 그런 것 같아요. 40대 후반. 네.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로 일하고 맞벌이, 계시는 네. 거고, 경매 시작한 지는 지금 한 1년 6개월? 1년 6개월. 그전에도 기웃기웃은 했어요. 관심은 많아. 제가 돈을 많이 좋아해서. 누구보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선생님도 거슬러 올라서 이 경매로 빌라를 월세로 늘려간다라고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만큼 저도 돈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집 보기 전에 선생님 오랜만에 뵀으니까 지난 과거 투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네 번째 물건이라고 하면 네. 선생님은 앞전에 세 채는 임대가 혹시 다 된 거예요? 네, 월세가 나가고 있고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또 되는 것 같고, 전체는 4채를 받았지만 이거는 이번에 낙찰을 받고 명도를 완료한 거니까 네. 해체는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적이 않고 없고, 받고 네. 있다. 네. 그러면 신뢰가 안 되면 총 받는 월세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15만 원. 그래도 꽤 볼륨이 되네. 세 채에서 나오는데 215만 원 받고 있는 거고, 우리는 또 대출을 받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외모와 목소리에서는 누구보다 현금이 넉넉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선생님도 그 물건마다 다 대출이 있는 거. 네. 거기서 원금 내는 것도 있을 거고, 이번에 원금 거치를 맞아요. 삐끗해가지고 맞아요. 좀 마음이 불편하다 맞아요. 최근에 연락 주시긴 했었는데, 원금은 우리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는 거고, 그리고 이자까지 제외하면 순 월세는 얼마를 받을까요? 순 월세는 총 70만 원. 총 70만 원. 네. 왜냐하면 네. 작가님, 네. 저는 거기에 제 돈이 들어간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수익률은 한 23%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만 좀 여쭤보면 수익금은 상대적으로 215만 원 대비 수익금에 있어서는 좀 네. 적어 보일 맞아요. 수도 네. 있는 비율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선생님은 대출도 만땅으로 받고 맞아.
막 90% 받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또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그때 사업자 대출로 계산해야 맞아. 되는데 그게 일본 물건부터 좀 일본 물서 삐끗했어요 저는. 삐끗해가지고 다 삐끗, 아 이거 삐끗. 주택으로 계산했어요 라고 이제 알고 보니까 근데 작가님이 네. 다 얘기해줬는데 모르겠어 자꾸 하나씩 저는 삐끗삐끗 하더라고요.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실수 없이 왔을 것 같은 이미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직계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는 뭐 하나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뭐 그런 이미지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계속 하나씩 실수하면서 거기서 보완하면서 오다 보니까 돌아보니 한 40채 정도가 돼 있는 거 아닌가.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 좋은 점을 또 누구보다 많이 바라봐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라고 그쵸.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러면 대출이 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고 맞아요. 그리고 보증금도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받은 편이라는 생각도 그쵸. 조금 네. 들어요. 이 네 번째 집은 생략을 빼고? 하고 세 번째 집까지 215만 원 받아서 네. 순 월세가 70만 원 남는 건데 네. 그럼 거기 세 번째 집까지 들었던 돈은 총 얼마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2,700? 왜냐면은 어. 보증금 제외하고 네네. 제 순수하게 그냥 제 돈이 깔린 거는 그렇게 되고 아 보증금은 또 생각을 안 한 거네? 저는 두 번째 빌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이 생겼어요. 보증금 받고 나니까. 어. 대출을 또 만땅으로 네. 생겼고 보증금 받으니까 500 넘게 돈이 생겨갖고 첫 번째 물건 삐끗한 거에서 두 번째 물건은 풀피까지 하면서 월세 차익까지 네. 남는 거네 그러면. 네네. 그래서 보증금 받은 거는 제외하고 네, 네. 2,700 정도 들어간 네. 거고 그러면 얘는 수익률 계산할 때 네. 보증금 받은 것도 수입으로 판단을 하고 계산하는 게 제가 기준을 잡았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은 조금 들어서 네. 그럼 보증금 3개 해서 한 얼마 정도 회수가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첫 번째 건 500, 두 번째 건 2,000, 세 번째 건 2,000. 4,500. 4,500 회수. 아 그래서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구나. 음. 그럼 거의 한 2천만 원 돈이 남는 거네. 2천만 원이 남았는데 월세. 그래서 수익률 계산하기 어려워서 그냥 보증금 그러니까 저도- 환산을 안 한 거네. 네, 근데 말씀드린 네. 두 번째는 이번에 네. 원금을 제가 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70. 그전엔 아. 더 100 정도 됐었는데 네. 그래서 70만